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떼 주식입니다. 생방송 진행을 맡은 이나무 아나운서이고요. 오늘 토요일 오후 여러분들 어떻게 시간 보내고 계실까요? 부드러운 라떼와 같은 시장 전략 종목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날씨는 좀 쌀쌀하지만 어쨌든 봄이 오고 있는 만큼 따뜻한 라떼와 같이 저희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관망세가 짙은 시장이었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의 외국인들의 매수세기 포착이 되면서 코스피가 2,800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특히나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많은 관심이 모여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도체는 꾸준하게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과 방산주를 위주로 빠른 섹터별 장세 흐름을 나타내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4월에 또 큰 이슈가 있죠. 바로 정책 모멘텀을 앞두고 있는 만큼 저출생 그리고 기후 위기에 관련해서 섹터가 기대가 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전략들 저희가 3월 마지막 토요일 라떼 주식 방송인 만큼 4월에 대한 전략들까지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일 2시간 저희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죠. 12시부터 2시까지만 진행이 되는데요. 그 안에 들어오시는 분들 한해서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는 분들 한해서만 무료 입장 받고 있으니까 이 생방송 시간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2시간 동안 방송이 어떻게 진행될까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한 주간의 강세 업종과 개인적으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종목 진단이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최고의 두 분의 멘토님이 함께 하실 예정입니다. 또 매일같이 출연 못하시고 굉장히 바쁘신 분들을 모신 만큼 또 팍스탁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라떼 주식의 특별한 토요일 방송인 만큼 그에 대한 주식설들 여러분들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끝나면 아쉽겠죠? 바로 다음 주 그리고 4월에 공략할 만한 공략주까지 저희가 시원하게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략까지 방송 중에 꼼꼼하게 설명드릴 거니까 방송 끝까지 잘 보셔야 되고요. 그렇다면 1부는 어떤 멘토님과 함께 할까요? 자,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매집비 프로그램을 개발하신 전석 멘토님과 함께 하실 예정입니다.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만 그 종목이 좋은 걸 안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타이밍에 따라서 굉장히 수익률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그러한 종목들을 선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 전석 멘토님이 개발하신 매집비 프로그램 오늘 다시 한번 개념을 잡아보면서 그 매집비 프로그램이 또 선별한 종목을 안내해드릴 예정인데요. 세력이 발굴이 되는 종목들 위주로 저희가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해서 꾸준하게 수익을 쌓아갈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전석 멘토님께서는 삼성전자 65,000원에 작년 11월에 방송에 제시를 해드렸고 현재 또 8만 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죠. 목표가는 얼마로 잡아야 될지 우리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기쁘게 전략들 세워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또 준비하신 한 종목이 있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수의 경력을 보유하고 계신 건 당연하고요. 우리 2부에서 함께 하실 최창림 멘토님도 당연하게 다수의 경력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워낙 모시기 어려운 분들인데요. 우리 최창림 멘토님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 태성을 포함해서 현대 로템까지 두 종목으로 60%가 넘는 수익률을 안겨주셨는데요. 오늘도 무려 2부에서 두 종목 진짜 주식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진짜 주식이라는 타이틀을 들고 계신 만큼 오늘도 찜만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자, 그렇다면 실제로 방송 시간 이외에 우리 멘토님들을 어떻게 만나볼 수 있을까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너튜브를 통해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보시는 것도 좋겠지만 이 방법이 조금 실시간으로 내가 챙겨보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들고 계시는 폰 카메라 QR코드 여기 들이대시고 자동적으로 뜨는 주소만 터치하고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도 몇 분들이 함께하고 계신 만큼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는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들도 함께 조인하시기 바라면서 만약에 이 방법이 어렵다 하신다면 문자도 있습니다. 방송 끝난 후에 저희가 답장을 드릴 예정인데요. 참여 방법은 보내는 사람 샵 3989번에 1부에서는 개미대학이라고 보내주시면 오늘 준비되어 있는 종목명까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라떼 주식 본격적으로 1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3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마지막 라떼 주식 방송인데요. 오늘 4월에 대한 전략들 함께 최고의 멘토님들과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드러운 라떼와 같은 종목과 전략들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방송 끝까지 보시는 것도 좋지만 개인적으로 참여하셔서 멘토님들 만나보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부는 매직비 프로그램을 개발하시면서 요즘 굉장히 바쁘시고 또 앱도 출시하시는데 책도 쓰시느라 바쁘시다고 들었거든요. 전석 멘토님 모셔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팍스경제TV 시청자 여러분들, 개미대학 마스터 전석입니다. 봄이네요. 아, 정말 여기 이 방송국으로 오는 길에 이제 간간히 이제 가로수길에 이제 개나리도 보이고 매화도 보이고 맞아요. 벚꽃도 가끔 핀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다음 주 중에는 이제 좀 꽃을 많이 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 앵커님 같은 경우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어느 계절을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가을에 태어나서 가을을 좋아하는데 네. 벚꽃도 좋아합니다. 저는 네. 예전에는 네. 그 봄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네. 봄에 너무 황사가 너무 심해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잘 즐기지 못했는데, 올 봄에는 좀 황사가 좀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제 이번 주에 또 비가 와가지고요. 좀 예. 괜찮았던 편인 것 같아요. 근데 네. 저는 이제 벚꽃도 피고 막 좋아지잖아요. 이제 환경이 이제 우리가 생활하기에. 근데 주식시장도 조금 좋아지는 것 같고 또 제 예측대로 많이 진행되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개인적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 참, 그리고 오는데 이게 라떼 주식이잖아요. 근데 네, 맞아요. 저기 방송 오기 전에 저기 바닐라 라떼를 이렇게 사주셔가지고 예, 아. 아주 그냥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방송이 라떼 주식인데 특이하게 우리 네. 멘토님들이 다 라떼를 좋아하세요. 네, 저는 특히 바닐라 라떼. 네, 바닐라 라떼를 좋아하시고 저는 오트 라떼를 좋아하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또 방송이 잘 진행되고 네.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도 이 라떼와 같은 부드러운 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함께 하시기 바라면서 벚꽃 시즌이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좀 춥더라고요. 그래서 벚꽃이 좀 뜨문뜨문 보이기는 했는데 여러분들 이 시간 그냥 이렇게 보내지 마시고 아직 벚꽃 안 폈다고 하니까 집에서 부드러운 라떼 한잔 하시면서 저희와 시장 전략들, 4월에 대한 전망들 탄탄하게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전석 멘토님과 또 매직비 프로그램을 통해서 개발된, 발굴이 된 종목을 저희가 마지막에 오픈할 예정인데요. 그 전에 앞서서 한 주간의 시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크게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전석 멘토님께서 65,000원에 제시를 해주셨고, 자, 벌써 8만 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저희 아버님도 수익률이 이제 50% 넘은 거죠? 아, 정말요? 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제가 작년서부터 네. 계속 이제 환율하고 이제 삼성전자 얘기를 하면서 환율이 고점일 때 외국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 중에서 가장 강력한 옵션은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를 사는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렇죠. 계속 얘기를 했죠. 삼성전자 올라간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만약에 삼성전자를 작년 10월달, 11월달 나와서 삼성전자를 지금 만약에 매수했는데 손절하시게 되면은 전 재산하고 왼쪽 손모가지를 점점점까지 하고 말하는데 정말 그렇게 큰일 날 뻔했어요. 네, 근데 자를 사람이 없어서 제가 잘라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목표가까지 가서 다행입니다. 네. 아, 목표가까지 그러니까 멘토님께서 사실 84,000원으로 네, 84,000원. 지난주에 예. 말씀 주셨거든요. 예. 근데 이제 거의 다 왔는데 목표가에 변함은 없으신 건가요? 일단 84,000원대까지는 이제 올해 예상되는 실적 컨센서스, 예상되는 컨센서스를 계산했을 때 적정 주가가 약간 84,000원이었거든요. 근데 네. 이제 4월달에 이제 삼성전자 실적이 이제 발표가 되니까 이제 실적 발표가 되는 거 보고 시장의 반응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을 발표가 됐는데 만약에 이 실적이 만약에 좋게 나오면은 네. 아마 예상치보다 좋게 나오면은 삼성전자 주가는 레벨업이 될 확률이 많이 있고요. 근데 만약에 실적이 좀 별로다 그러면 분명히 그러니까 실망 매물이 좀 나올 건데 근데 실망 매물이 나왔었을 적에 삼성전자를 저는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은 실망 매물이 나왔을 때 매수하는 게 맞는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보유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삼성전자한테 기대했던 거는 이런 1분기서보다는 이제
HBM3가 이제 납품이 이제 확실시 되는 2분기가 중요하니까 이제 2분기 때를 기다리시고 이제 홀딩하셔도 되는데, 네. 근데 이제 9만 전자로 가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이제 들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번 주에 이어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외에도 굉장히 수익률을 주셨던 종목들이 많았습니다만 어쨌든 삼성전자를 제일 많이 갖고 계실 것 같긴 예. 해요. 국민 네. 반려주잖아요. 그렇죠. 저도 반려하고 있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좀 저번 주랑 이제 이어지는 얘기인데, 삼성전자 이제 주봉입니다. 이제 주봉인데 우리가 이제 주가를 얘기할 때 각도도 좀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각도를 얘기하는데, 각도는 이제 해당 종목에 매수했던 사람들의 투자 심리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 여기 지금 보시면은 작년에 2022년도에 1년도 그때 이제 삼성전자 이렇게 올라올 때 있잖아요. 이렇게 네. 2021년도 올라올 때, 이때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유동성이 확 풀렸을 때입니다. 그때 이제 삼성전자로 저런 매수가 몰렸고, 요번에 올라가는 각도를 보면 조금 누웠죠. 이렇게 누웠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매수 심리를 봤었을 적에는 삼성전자가 2021년도에 코로나 때 유동성이 풀린 걸로 인한 사람들이 매수 강도랑 지금의 매수 강도랑 비교해 봤을 때는 조금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제가 항상 중요시 여기면 변곡점이거든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의 변곡점을 보면 여기가 변곡점이다. 하락 변곡점이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죠.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삼성전자 예상된 시나리오는 뭐냐면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돌파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이게 60주 이동평균선입니다. 돌파하지 못하고 이렇게 꺾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꺾이게 되면은 이제 60주선이 이제 쌍봉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60주선이 쌍봉이 되는 영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0주선의 쌍봉은 좀 고생을 해요. 해당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고생을 합니다. 꺾이는 순간. 그러면은 이 60주선이 이게 이제 꺾이기 위한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이 뭐냐면은 여기 9만 원 요 고점이죠. 요 고점대랑 한번 찍었던 예, 이력이 고점이랑 있죠. 그다음에 네. 가격적으로는 이제 9만 원대. 네. 9만 6,800원이 고점이고요. 그다음에 9만 원대가 이제 고점인데, 이 9만 원대에서 한번 주가가 한번 시도를 할 거예요. 여기를 한번 돌파하려고 시도를 할 겁니다. 근데 10만 원이라는 가격의 상징성이 굉장히 커요. 삼성전자는. 그래서 9만 원에서 9만 8천 원대는 한번 오버슈팅하면서 나올 건데, 그거 뚫지 못하고 다시 주가가 차익 매물이 나왔었을 적에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뒤따라오는 60주선 이동평균선이 이게 떨어지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9만 전자를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넘는 데 있어서 그 10만 원대까지 단수면 돌파를 하지 못할 것 같고, 9만 원 좀 돌파하다가 지금 빠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1차 목표가는 이제 84,000원인데 그렇죠. 좀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89,000원이라든가 9만 원대까지 한번 좀 할까, 아니면 84,000원에 꺾이는 걸 볼까. 아무튼 이제 기존에 보유자 하신 분들은 일단 의사결정을 한번 하긴 해야 되는 시기가 오지 않았나. 점점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또 괜찮은 게 뭐냐면, 삼성전자 보시면은 이게 매물대가 없어요. 지금 또 보면은. 지금 가장 삼성전자를 봤었을 적에 제가 항상 72,000원대를 중요시 여겼던 게 뭐냐면은, 저 매물대가 가장 많은 매물대였거든요. 주가가. 요 한번 오버슈팅 나오고 나서 가장 많은 매물대에서 이제 반등하고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주가의 어떤 지지력을 판단했었을 적에 어떤 전저점 M이라든가 아니면 이평선 개념도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시하는 거는 매물대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많은 매물대에서 지금 횡보를 하다가 좋은 재료가 나오고 엔비디아에다가 이제 실물을 납품하는 그런 사진도 나오고 나서 주가가 이제 슈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매물대를 돌파하고 위에 매물대가 없다는 점. 위에 매물대가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적은 돈으로도 주가를 쉽게 끌어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수급을 보면은 개인 투자들은 계속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혼자서 쓰는 시나리오인데, 삼성전자가 9만 원 가고 나서 네. 뉴스 기사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어떤 뉴스 기사 많이 나오냐면 이제 10만 전자 간다. 10만 전자 간다. 그때 그쵸. 개인 투자들이 이제 또 매수가 싹 쏠릴 것 같은 거예요. 오히려 이제 네. 올라갈 때 불장에 네.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네. 그 제 아는 지인이 그 삼성전자 매매법이라고 저한테 알려준 건데, 네. 그분은 이제 차트는 잘 못 보세요. 못 보는데 주변에서 갑자기 주식에 관심 없던 친구들이 삼성전자 얘기하면 그때가 8대인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신만도 일리가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렸는데, 지금 이제 9만 원대 이제
9만 원대 건조해서 이제 10만 전자 간다. 뭐 그때가 좀 매도 시점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아무튼 우리가 작년 9월 달서부터 이제 제가 삼성전자 얘기를 했고 물렸던 분들은 이제 1년, 2년 크게 물리셨는데 아무튼 이제 곧 매도를 해야 되는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이제 점점 올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추후에 이제 삼성전자를 매도하고 나서 네. 또 추적을 하고 있다가 또 좋은 매수자가 나면은 이 박스경제 TV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프닝을 삼성전자로 문을 열었던 이유는 우리 전석 멘토님께서 매집비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익률을 주셨던 종목들이 뭐 위메이드를 포함해서 에코프로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가장 대표적으로 많은 분들이 또 보유하고 계셨을 삼성전자였기 때문에 저희가 자세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식이라는 것이 또 인생과 같기 때문에 우리가 발끝에서 사서 머리끝에서 팔 수는 없거든요. 적당히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 줄 아는 그러한 전략들이 필요한데 어쨌든 9만 전자, 뭐 10만 전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6만 5천 원의 매수 타임을 잡아주셨던 만큼 8만 4천 원대는 한 번쯤은 좀 차익 실현을 해야 된다라는 조언을 추가적으로 주셨습니다. 좀 9만 전자에 한참 오를 때 좀 물리셨던 분들, 저희 방송 안 보셨던 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 그러한 분들도 좀 본전으로 올라올 때는 조금 매도를 해 나아가시는 것이 어떨까? 그리고 나중에 저희가 방송 막판에 우리 전석 멘토님께서 제시해 주실 히든 종목으로 교체해서 추가적인 수익을 보는 게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좀 조언까지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간의 마감 시장 삼성전자로 문을 열었는데요. 뭐 추가적으로 주실 말씀은 없으실까요? 일단 네. 코스피는 전기전자 업종이 계속 이제 이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주도를 할 거니까 이제 당분간은 계속 갈 것 같아요. 이제 삼성전자가 일단 3분기 때 실적이 좀 선방을 하면은 한 6월 달까지는 그래도 2분기 실적을 기대를 해서 이제 계속해서 좀 전기전자 업종이 주도를 할 것 같고 그러면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좀 치고 나가면은 그 하위 밸류 체인의 하위에 있는 코스닥 소재 아니면 반도체 장비 업종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막 치고 올라갈 건데 아니나 다를까 코스닥도 현재 반도체 업종이 주도 업종입니다. 그래서 한 짧게는 5월 말까지 그다음에 길게는 6월 초까지는 7월 초까지는 그래도 반도체 업종에다가 이제 포커스를 좀 두시고 삼성전자가 제일 중요해요. 삼성전자가 제일 중요한데 삼성전자가 8만 4천 원에서 9만 원대 요 중간에서는 조금 이제 좀 정말 매도를 한번 그때는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좀 말씀 좀 꼭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코스피 코스닥 계속해서 섹터별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우리가 주목할 만한 올해의 업종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전석 멘토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요즘에 굉장히 바쁘십니다. 앞서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뭐 계속해서 새롭게 책을 출간하고 계시고 또 추가적으로 매집비 프로그램을 이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하고 계신데 또 라떼 주식까지 진행하시면서 히든 종목까지 드리고 있는 만큼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시간이 조금 짧다라고 느끼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요. 노란톡 입장하시면 또 저희가 방송 시간 이외에 드리는 종목들이 있고 매집비 프로그램을 내가 개인적으로 조금 더 공부해 나아가면서 앞으로 또 발굴되는 종목들을 계속해서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들고 계시는 폰에서 기본 카메라 켜시고 사람 사진 찍듯이 여기 화면에다 들이대시면 됩니다. 자동적으로 주소가 뜨는데요. 그 주소를 터치하면 노란톡으로 입장이 됩니다. 지금 거의 200명이 가까운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들어오셔서 함께 또 주린이 분들까지 으쌰으쌰 하면서 또 실시간 평일에 대한 저희가 라떼 주식이 진행되지 않을 때에 대한 종목 전략까지 전문가님께서 직접적으로 봐주시고 계시니까요. 추가적으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989번 샵 3989번 네로 개미대학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희가 노란톡 참여 방법 안내해 드렸고요. 추가적으로 매집비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 좀 잠깐만 개념을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딱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개설할 수 없는 창구, 특히 외국계 창구에서 외국 그 세력이 매집한 종목들, 그러니까 매도는 없고 매수만 잔뜩 쌓여 있는 그런 것들만 집계를 해서 지금 해당 종목에 지금 많이 들어왔는지 안 되는지 아는 그 파악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매집비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좀 세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한테는 되게 숫자로 보여주니까 되게 굉장히 좋은 도구라고 좀 생각합니다. 지금 열심히 잘 만들고 있습니다. 예, 곧 출시됩니다. 좋습니다. 매집비 프로그램 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볼 텐데 실제로 계속해서 안내해 주셨던 종목들이 130%는 꾸준히 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종목이 또 나올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데요. 자, 제가 앞서 노란톡에 대해서 조금 고지를 잘못 드린 점 죄송합니다. 자, 저희가 기존에 있었던 방이 있는데 옮겨졌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74명이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헷갈리실까 봐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노란톡 들어오시면 평일에 우리 멘토님께서 실시간에 대한 대응 전략들 안내해 드릴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신다면 지금 74명 정도가 들어가 있는 대화방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 방법은 QR코드 폰카메라로 간단하게 찍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매집비 프로그램 저희가 매주 방송 새롭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짧게 짚고 넘어가 보고 있는데 앱이 또 새롭게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고 해요. 어떤 부분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을까요? 일단 예전에는 단순하게 매도 대비 매수가 얼마 정도 매집이 되었는가를 하는데 지금은 이제 평가를 합니다. 해당 종목에 얼마만큼 매집이 잘 되는지, 질이 높은지 이제 평가를 했는데 그건 이제 세 가지 항목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첫 번째는 매도 대비 매수가 얼마만큼 많이 들어왔는지, 그다음에 전체 창구에서 해당 종목을 매수를 하는지, 두 번째는 특정 창구에서도 매수를 하는지에 대한 걸 좀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네. 실질적으로 이런 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발굴했던 종목들의 움직임 추이를 보면 테크윙이라는 종목은 이제 종합평가가 ABB가 나온 종목입니다. ABB는 뭐냐면은 전반적으로 매도 대비 매수가 200% 이상 되고, 200% 이상 되고, 그 다음에 전체 창구, 그 다음에 특정 창구에서도 어느 정도 매집이 이루어진 해당 상태를 말하는데, 네. 저기 매집비 그 구간을 잘 보시면 밑에 거래량이 서 있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돈 놓고 돈 먹기거든요. 어떻게 좀 약간 좀 저급한 표현일 수 있지만 해당 종목에 돈이 들어와야 돈은 다시 거래량으로 표시가 되는데 그래야 분명히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들어온 뭉칫돈에 세력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매집비의 어떤 기본적인 그런 메커니즘이 뭐냐면은 거래량, 터지는 거래량을 추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하나 이제 보여드리면 한미반도체는 제가 이제 작년 11월 달에 이거 밸류에이션을 넘어 정고점을 넘을 것 같아요라고 해서 노란 톡방에도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여기도 보시면은 이제 매집비가 AAB가 나왔어요. 그리고 매집비가 심지어는 이건 2만 프로가 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만 프로가 넘게 나왔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해당 종목의 주포들이 소매하는 세력들이 마켓 리더들이 그 종목을 딱 주고 안 팔고 있다는 거예요. 꾸준히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후에 이제 해당 종목은 뭐 한미반도체 좀 잘 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역시 한미반도체도 밑에 그 제가 구간의 밑을 보시면은 거래량이 이제 서 있는 구간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일관된 프로세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뭐 이 매집비 프로그램을 여러분들도 많이 사용하시려면은 제가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냥 뭐 뜬금없는 내가 아니라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쵸. 거래량이 쏟아야 주가는 올라간다. 거래량이 주가 상승 엔진이라는 아시잖아요. 그러면 거래량이 쏟아진 지점에 정말 누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알려주는 어플이라서 좀 활용도가 높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요 근래에는 이제 동국산업을 제가 얘기했는데 동국산업은 트리플 A였습니다. 트리플 A가 제일 좋은 제일 거죠? 좋죠. 그러니까 네. 매도 대비 매수가 전반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게 전체 창구에서도 다 매수가 이루어지며 그다음에 특정 창구에서도 매수가 일어난 이제 트리플 A인데 지난주에도 뭐 위메이드라든가 여러 가지 종목, 뉴프렉스 같은 종목도 트리플 A가 나오고 나서 잘 간 종목이었거든요. 동국산업도 보면 이제 트리플 A가 나오고 나서 이제 발굴된 지 얼마 안 됐지만 이후에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멘토님 당연한 얘기긴 합니다만 뭐 호재가 좋다고 실적이 좋다고 해서 종목들이 네. 다 잘 가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만큼 이 세력을 알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게 가장 지금 주식하면서 로망이죠.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 로망이죠. 그러니까 개인들이 주가를 올릴 수는 없고 분명히 마켓 리더가 나타나가지고 해당 종목을 이제 끌어올려야 되는 건데 그러면 마켓 리더가 갖고 오는 게 가지고 있는 뭐 형태의 모습은 조직이랑 돈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 들어온 돈에 한번 보자는 거죠.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그래서 요 근래는 이제 한양 디지텍인데 이제 매집비를 제가 이제 이거는 3월 6일 날 제가 이제 알려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전저점 부근 항상 좋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매집비도 높네요라고 멘트를 드리고 나서 이제 CBB인데, 그러니까 매집의 매도 대비 매수의 규모는 그렇게 크지는 않았지만 네. 뭐가 크냐면 전체 창고라든가 특정 창고에서도 어느 정도 매집이 이루어진 종목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차트를 두 개 갖고 왔는데 저기 보시면은 제가 괜찮다고 한 지점이 뭐냐면 매집비도 높고 전저점 부근이었는데 가장 많은 매물대 위에서 지금 이제 매집봉이 나타나면서 출발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이후 3월 6일 종가 15,700원 했던 게 이제 19,920원에 23%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근데 이후에 이제 가장 많은 매물대에서 매집봉이 뜨고 올라간다는 거죠. 근데 그 전에 매집비는 굉장히 높은 상태였고, 그래서 이 가장 제가 여러분들께 뭐 제 자랑이라고 해도 좋은데 어려운 보조 지표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 안 하는 게 제가 했던 것 중에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쉽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예, 돈만 보자는 네. 거예요. 돈만 보자. 그러니까 거래량이 쏟아졌으면 누군가 돈이 투입됐다는 거고, 그 안에 분명히 매집이 되었으면 그 매도 대비 매수가 분명히 높게 나오니까 그것만 바라보자. 그런데 그 타이밍적으로는 가장 많은 매물대 위에서 출발하는 게 매물 소화가 다 된 상태이기 때문에 쉽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하나의 논리 가지고 계속 설명하니까 쇠뇌가 되실 거예요. 근데 이 주식을 잘하는 방법에는 메타인지가 되거든요. 그럼요. 그게 뭐냐면 어떤 차트가 나왔을 적에 이게 남한테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설명할 줄 알아야 투자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네. 어떤 우리가 매일 겪는 그런 차트는 다른 거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누구한테 설명을 못하거나 나를 설득하지 못하면은 그냥 감으로 하는 거라고 봐요. 그러면은 이런 메타인지를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교육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똑같은 거를 반복 해가지고 완전히 머릿속에다가 세뇌를 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어려운 보조지표를 하면 안 돼요. 가장 쉬운 방법은 최고의 튜닝은 순정이라고 했죠. 캔들 거래량, 근데 돈 갖고만 돈에 관련 지표들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만 해도 성과는 잘 나옵니다. 네, 어떤 것을 계속해서 알기 위해서는 또 가끔은 주입식이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네. 어쨌든 응용도 가능해지고요. 네. 내가 그렇게 교육을 받았을 때, 아, 이거는 이렇게 되는구나, 저거는 저렇게 되는구나, 라고 반영을 하면서 조금 내가 보는 눈이 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굉장히 좋은 강의들을 많이 준비해주고 계시고, 실제로 책을 또 쓰고 계시다고 합니다. 추가적인 또 책을 집필 중이라고 하시는데, 네. 궁금해하시는 분들 위해서 좀 힌트를 주세요. 네. 좀 그러니까 1권은 약간 초급이었고 2권은 중급이었고 이제 3권은 약간 이제 고급에 해당하는 건데, 이제 매수하고 매도하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특히 이제 매도가 힘든데 급등주를 매도하는 방법, 버티는 방법, 매도하는 법에 대해서 지금 집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권이 지금 보시는데 1권이 기초고 2번이 약간 중급, 이제 3번이 고급 쪽으로 나타나는데 지금 열심히 쓰고 있고요. 한 300페이지 분량의 책을 써야 되는데 현재 한 120페이지 정도 이제 책을 썼고, 그다음에 4월 달에는 이제 어느 정도 좀 마무리를 하려고 준비 중이고요. 그다음에 멘토님 주말에도 이렇게 방송하시는데 언제 쉬세요? 밤에 주로 써요. 밤에. 네. 집필하시는 알바하시는, 제가 독수리타법이라고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알바하시는 분을 이제 좀 사무실로 초대해가지고 한 네. 하루에 3-4시씩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또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책을 쓰고 계시지만 그중에 한 주제씩 쏙쏙 뽑아서 항상 매주 간단하게 설명을 주시는데, 자,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탑다운 방식으로 주도주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강의도 좀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딱 4가지로 파동을 마스터하기라는 그렇죠. 주제를 들고 나오셨는데, 네. 어떤 부분일까요? 좀 잘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 주식하시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공부하시는 게 뭐 엘리엇 파동이라든가 일목균형표 많이 공부하시는데요. 앞서 계속해서 설명해 주셨죠. 그런 거 네. 이제 공부하다가 때려치우신 분들은 네. 이 방송을 보시면은 이제 파동을 완벽하게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이제 보여드릴게요. 일단 딱 4가지 파동으로 마스터하기, 이제 일목균형표 엘리엇 파동을 포기하신 분들이 한 솔루션입니다. 필요한 건 4가지예요. 20일 평균선, 60일 이동 평균선. 20일 이동 평균선은 세력의 존재 유무를 말합니다. 60일 이동 평균선은 해당 종목의 업황이 좋은지 나쁜지를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20, 60 골든 크로스는요, 세력이 해당 종목이 앞으로 업황이 좋아질 걸 대비해서 분할 매도한 결과물이에요. 다시 한번 20, 60 골든 크로스, 사람이 하는 일로 바꾸셔야 돼요. 20일, 60일 골든 크로스는 세력이 해당 종목이 앞으로 좋아질 걸 예상하고 분할 매수를 한 결과가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는 그 반대입니다. 어떤 거냐면 앞으로 이 세력이 종목이 들어와 있는데
해당 업종이 별로일 것 같아. 근데 물리적 시간 있잖아요. 9시서부터 3시 반까지 어떤 물리적인 시간도 있고 호가창에도 네. 팔 수 있는 그 물리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분할 매도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분할 매도를 한 결과가 데드 크로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네. 자, 접목을 시켜볼까요? 네, 접목을 시켜보도록 할까요? 이제 20일하고 60일하고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났습니다. 이건 뭐라고요? 앞으로 21선이요? 20일하고 60일 골든 크로스가 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세력이 해당 종목의 종목이 실적이 좋아질 걸 알고 예, 분할 매수. 분할 매수한 결과가 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시 내려왔다는 건 뭐다? 분할 매도. 분할 매도. 생각해 보니까 아니야. 좀 아닌 것 같아. 예? 라고 해서 퀘스천 마크를 뿌리고 나갔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해당 종목을 매도했을 때 여기 만약에 정말 세력이 다시 가지고 있다면 아직 안 가지고 있다면 여기를 지킨다고 그랬죠. 여기서 매수세가 들어온다고 그래서 이제 쌍바닥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네.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 아마 까먹으셨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정리해서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자, 이번에는 이런 파동이 되게 센 파동이에요. 이런 파동이. 자, 60일하고 20일하고 골든 크로스가 났습니다. 여기 1차적으로 세력이 들어온 거예요. 1차적으로 세력이 들어온 거 골든 크로스가 났어. 이 얘기는 뭐냐면은 앞으로 해당 종목에 실적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골든 크로스예요. 자, 골든 크로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락 변곡점이 나와서 이 61선이 이게 업황이라고 그랬거든요. 업황선인데 이 업황이 괜찮으면은 업황 자체가 지선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20일 이동평균선 뚫고 내려오지 않고 여기서 업황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21선이 이렇게 요래 돌아가요. 요래.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나이키 커브 혹은 V자라고 표시하는데 이렇게 V자를 그리면 올라가는 거예요. V자를 그리면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V자를 그리면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당 종목이 괜찮으면. 그래서 어떤 종목을 내가 매수하려고 할 때 덜 기다리고 금방 이제 수익을 내는 방법은 뭐냐면은 20일하고 60일하고 골든 크로스가 난 다음에 21선이 이거 뚫고 내려오지 않고 이렇게 감아서 올라가는 차트를 찾는 거예요. 왜 이게 기회비용을 덜 줄이는 거냐면은 네. 앞서는 이제 다시 뚫고 내려온 거는 매물대가 어디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매물대예요. 이렇게가 여기가 매물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가격을 만약에 10,000원이라고 하고 이 가격을 만약에 5,000원이라고 한다면은 향후 이 종목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5,000원에서부터 매물대까지 여기 쌓여 있는 매물들을 다 소화를 해주고 올라가야 돼요. 그죠? 그러면 미리 정말 대응할 수가 있겠네요. 돈을 많이 이제 투입을 해야 돼요. 네. 세력의 입장에서는 어떤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저렇게 쭉 내려오면은 저건 이제 가격 조정이 나오는데 저렇게 쭉 내려오면은 어떻게 된다? 이만큼의 이게 돈의 앞으로 세력이 끌어올려야 되는 투입해야 되는 돈의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세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종목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이만큼의 돈이 필요해. 돈은 한정돼 있는데 그러니까 내려오고 있는 20일 이동평균선은 뭐냐면 내려오는 20일 이동평균선은 다시 한번 뭐냐면 저기 매물대를 말해요. 근데 이거는 매물대가 어디? 요만큼이에요. 요만큼이 매물대입니다. 네. 아까 21선이 여기 있을 때는 매물대가 이만큼이었잖아요. 이만큼. 네. 근데 여기서 요만큼이에요. 그러면 적은 돈 가지고 효율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주식을 하실 때 나는 조금 기회비용을 줄이고 빨리빨리 어떤 수익을 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20일하고 60일하고 골든 크로스가 난 상태에서 21선이 살짝 이렇게 틀어진 거 있잖아요. 이렇게 올라간 거 있잖아요. 그걸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살짝 이렇게 틀어진 거. 요게 있는 종목들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양 디지텍을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 종목들을 보면은 센 종목들은 다 이렇게 올라가요. 네. 어떻게 하냐면 62동 평균선이 우상향이잖아요. 해당 종목의 업황이 좋다라는 거예요. 자, 62동 평균선 올라간다. 해당 종목의 업황이 괜찮은 겁니다. 그럼 21선이 내려오다가 상승명을 좀 만드는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이면은 업황도 좋고 21선이 올라가는 이 순간이 뭐다? 세력도 있는 거예요. 세력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업황도 좋아. 그리고 여기는 뭐다? 세력도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효율적으로 매수하는 방법이면 62동 평균선도 올라가는데 22동 평균선도 이게 틀어서 올라가는 데가
업황도 좋고 세력도 있는 종목이고 아. 그 다음에 앞에 요 매물대가 없죠. 이렇게 네. 매물대에다 적은 매물대로 올라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차트류들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결국 우상향 모양이 가장 좋은 우상향이 모양이네요. 뭐죠? 우상향이 네. 뭐 좋은데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62동 네. 평균선이 우상향이라는 얘기는 업황이 좋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쵸. 60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3개월이거든요. 62동 평균선은 우리 실생활에서 3개월인데 왜냐면 한 달에 22일 거래가 되니까 62동 평균선은 3개월이고 그건 실적 분기선하고 주기가 맞거든요. 네. 그래서 62동 평균선이 우상향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해당 종목이 업황이 괜찮다라고 하시면 되는 거고 22동 평균선이 현재 내려오고 있으면 또 세력 없는 거야. 근데 살짝 이제 우상향하는 상승변곡점, 이 상승변곡점이 세력이 다시 출현하는 시점을 말하거든요. 상승변곡점이 출현하는 시점이 뭐다? 해당 종목의 업황도 괜찮고 세력이 나타났다는 증거예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주로 이제 매집비를 구할 때는 이런 구간을 많이 좀 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한양디지텍을 제가 3월 6일 날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자, 3월 6일 날 전저점은 매집비도 좋고 전저점 괜찮다고 해서 이제 요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62동 평균선이 올라가고 있죠. 보세요. 네. 62동 평균선이 올라가고 있죠. 업황이 좋다 나쁘다? 괜찮은 거예요. 괜찮죠. 네? 이제 여기 21선은 내려오고 있을 때는 세력이 없는데 여기 어저께 상승변곡점 생기고 거래하시는 장대 항목으로 나타남으로써 향후 21선이 이렇게 올라갈 거를 우리한테 예시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죠. 아, 그러면 장대양봉이 나타났을 때 오히려 조금 더 과감하게 매수할 수 있는 거를 예, 그런 알 근거가 될 수가 수 있는 있죠. 거네요. 그렇죠. 오. 근데 제가 이제 매물대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자, 네. 그러면 매물대 얘기를 뭐냐면은 아까는 20일 평균 이동 평균선 21일 이동 평균선 기준은 요만큼 매물대이고 요 앞에 최고점까지 가려면 요만큼 매물대인데 이만큼 이제 매물대가 있는 건데 그 매물대를 어떻게 요게 어느 정도 해석을 해줬다는 거죠. 특히 다시 그려드리면 요 거래시는 장대 양봉이 종가를 기준하면 이만큼이거든요. 이만큼. 그러니까 여기 21선 여기 이제 물렸던 사람들의 매물을 이제 다 소화를 한 거죠. 이후 이제 흐름을 보시면 여러분 잘 보세요. 21선 뚫고 내려오는 걸 요게 막은 거예요. 요게 막은 거고. 네. 자, 21선 이제 올라오고 있죠. 다시 살짝 올라오고 있는데 자, 여기 보세요. 여기도 다시 21선은 위로 끌어올리는 이것도 21선을 위로 끌어올리는 이런 종목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주식하실 때 62 이동평균선 우상인 게 좋고 22 이동평균선하고 62 이동평균선 이격이 적을 때 그때 거래 실린 양봉이 나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좋은 매수 타임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 좀 더 보여드릴까요? 네.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히든 종목 기다리고 계셔요. 예, 또 보시면은 네. 이게 실은 지난주에 제가 이제 이오테크닉스라고 이제 실수를 했던 그 종목이에요, 저게. 예. 근데 이오테크닉스도 이제 제가 이제 가지고 왔던 거에 대해서 이제 지난주니까 5일이니까 요때쯤이거든요, 요때쯤. 요때쯤이죠. 요때쯤인데 기본적으로 흐름을 보면 62동 평균선 우상향이죠. 이렇게 우상향입니다. 그렇죠. 그죠? 22동 네. 평균선이 올라오고 있다가 살짝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추세였어요. 그러니까 지지부진했던 거죠. 네. 해당 종목의 업황도 괜찮고 세력도 아직 안 나간 상태예요. 그러면 가장 좋은 매수 시점 뭐냐면은 22동 평균선이 60일이 이렇게 올라가고 21선이 혹은 수평이거나 살짝 내려올 때 가장 좋은 매수 시점은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또 알려드리는데 3일선이 이렇게 쌍바닥을 찍을 때요. 쌍바닥. 3일선이 이렇게 쌍바닥을 찍으면 내려오고 있는 22동 평균선을 위로 방어를 해서 위로 튕겨 올라가게 합니다. 다시 한번 62동 평균선이 우상향이다. 업황이 괜찮은 거예요. 22동 평균선이 수평이거나 내려오고 있어. 세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3일선 원바닥, 투바닥, 쌍바닥이잖아요. 이거 뭐가 있는 거예요? 저가 매수가 있는 거예요. 저가 매수. 저가 매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세트 수가 몇 대 몇이냐? 2대 1이에요. 뭐가 2대 1이냐면은 자, 61선 우상향이다. 업황이 괜찮죠? 네. 매수해도 돼요. 그죠? 매수 조건이 들어와요. 자, 예를 들어서 62 이동 평균선이 현재 뭐 여기서 22선 내려오고 있다라고 하면은 세력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일단은 없다고 간주합니다. 근데 3일선이 원바닥, 투바닥, 쌍바닥 그리면서 여기 또 3일선이 안착을 했잖아요. 네. 그럼 저가 매수가 있는 거죠. 네. X 하나, 동그라미 두 개. 점수로 따지자면은 저게 100점 만점에 33점, 33점, 33점을 점수를 매긴다면은 66점에 해당이 되는 거죠.
반 이상은 간다. 네, 반 이상 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보는 거예요. 뭘 보는 이제 수급을 보는 겁니다. 수급. 응? 수급을 봤을 때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더 땡큐라는 거죠. 그죠? 수급이 들어오면은 그러면은 이제 평가를 4개로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4개로 할 수가 있냐면 수급 20일, 60일, 그다음에 3일서 쌍마당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 중에서 4개 중에서 3개가 만족이 되면 해당 종목은 잘 간다고 볼 수 있죠. 자, 이오 테크니스는 어저께가 매수 타이밍이었죠. 어저께가. 네. 자, 62돈 평균선 올라오고 있습니다. 업황 괜찮아. 21선 우상향 있어요. 세력도 있어. 응? 저가 매수세로 3일서 쌍바다. 오케이? 이전에 사셨다 하더라도 수익을 보셨겠네요. 예. 네. 그래서 이오 테크니스는 가지고 계시면 될 겁니다. 네. 좋습니다. 이오테크닉스 보유 의견 주시면서 자, 오늘 딱 4가지로 파동을 마스터하기라는 주제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20일은 세력이고요. 60일선은 업황이 좋은 걸로 조금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면서 저희가 매주 이렇게 차트를 볼 수 있는 방법 우리 전석 멘토님께서 강의로 진행해주고 계시니까요. 라떼 주식 토요일 12시 놓치지 마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시간 이외에 전석 멘토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마지막 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무료 입장 이제 9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들고 계시는 폰 카메라 QR코드 들이대시고 자동적으로 뜨는 주소 터치하고 입장하시거나 문자도 있습니다만 QR코드가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문자를 원하신다면 샵 3989번, 샵 3989번 개미대학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많은 분들 또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잠시 후에 돌아와서 우리 전석 멘토님이 그리고 매집비 프로그램이 집어주는 히든 종목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토요일 라떼 주식입니다. 바닐라 라떼를 좋아하는 전석 멘토님과 오트 라떼를 좋아하는 이나무 아나운서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부드러운 라떼와 같은 종목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멘토님 바로 오픈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수업 내용을 잘 이해하셨으면 해당 종목에 대해서도 아마 개미대학 멘토가 왜 저 종목 갖고 왔는지 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반도체 업종이 지금 메인스트림이죠. 이제 메인스트림 업종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종목인데 코스닥 업종도 역시 반도체 업종입니다. 그 다음에 악성 매물대를 돌파하는 구간입니다. 자, 우리 한번 배웠던 거 다시 한번 또 머릿속에 한번 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60의 이동 평균선 있잖아요. 어때요? 60의 이동 평균선은 우상향이죠? 우상향이네요. 업황이, 아까보다 각도가 높아요, 멘토님. 네, 업황이 괜찮다는 겁니다. 네. 업황이 괜찮죠? 자, 20의 이동 평균선은 약간 수평이에요. 그러니까 60의 이동 평균선은 이제 매수해도 된대. 20의 이동 평균선은 수평입니다. 수평. 응? 근데 물음표. 지금이 타이밍인 것 같은데. 수평은 약간 물음표라고 하죠. 완전히 우상향이면은 괜찮은데, 응? 수평이면 물음표라고 합니다. 세모라고 할게요. 세모. 근데 3일선 원바닥, 쌍바닥이에요. 그럼 3일선 쌍바닥은 뭐냐면은 저가 매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가 매수세가. 저가 매수세가 있다는 거거든요. 자, 이 얘기는 뭐예요? 차트가 주는 종목을 말로 표현을 하면은 현재 이 종목은 업황이 괜찮고 이제 세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이 업황이 괜찮을 거라 생각하고 요 근래 들어온 매수세가 있어. 3일선 쌍바닥입니다. 그럼 점수가 몇 점이냐면은 33점씩 되면은 여기 33. 여기 세모니까 15점만 줄게요.
그다음에 요거는 저가 매수가 될까 33 하면은 자 66에다가 15를 넣으면 한 81 정도는 되나요? 예. 81점 정도 되는 종목입니다. 예. 근데 수급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수급은 좋지 않은데 제가 이제 매집비를 굴려보니까 매집비가 괜찮게 나왔고 하나 더 여러분들께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거 뭐냐면은 자 뭐가 보이세요 여러분들? 제가 차트를 일반 차트가 아니라 또 하나 띄워놨는데 어떤 차트가 보십니까 여러분들? 매물대 차트가 보시나요? 아닌가요? 네? 네, 똑같은 차트 아닌가요? 매물대 차트를 제가 열었어요. 매물대. 아, 가장 많은 매물대를 지금 돌파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 위에는 매물대가 없죠. 그 위에 매물대가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적은 매물로도 주가가 쉽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매집비를 구한 구간은 어디냐면요. 이제 미리 말씀드리는데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이제 매집비를 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매집비를 구할 때 항상 중요하게 여기는 거래량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거래량이 실렸을 적에 매집비가 얼마만큼 구했나 이제 구해봤다는 겁니다. 자, 주봉을 하나 더 볼게요. 이게 주봉 보시면은 자, 큰 흐름을 보면은요. 주봉에서 큰 흐름을 보면은 주봉상에서 잘 보세요, 여러분들. 20주선 원바닥, 투바닥, 쌍바닥이에요. 네. 커다란 흐름이 쌍바닥이고 그 다음에 20주선 첫 번째 눌림목입니다. 20주선 첫 번째 눌림목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가장 기술적 분석 책을 그냥 단 하나의 그림으로 그리는 얘기는 뭐냐면은 21선 쌍바닥에 3일선 쌍바닥이거든요. 이거 사라는 거예요. 이거 사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20주선이 쌍바닥이고 3주선이 쌍바닥입니다. 그러니까 주봉은 뭐와 같냐면은 커다란 강물과 같아요. 커다란 강물 같고 일봉을 시냇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주봉에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주봉에서 큰 강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주봉에서 강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일봉이 시냇물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일봉이 오고 있습니다. 이게 강물이고 시냇물이에요. 그러면은 이 일봉은 주봉을 만나서 어떻게 갈까요? 이렇게 가서 이거 뚫고 이렇게 갈까요? 아니요.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큰 흐름은 지금 이 해당 종목의 큰 흐름은 우상향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표현이 좀 이해가 되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252%의 매집비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특정 창고에서 약 10억 정도 이제 매수를 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해당 종목의 그 수급은 안 좋았지만 매집이 좀 들어오고 있고 해당 종목은 이제 그 프로브 카드를 만드는 회사예요. 이제 프로브 카드는 뭐냐면 반도체랑 저기 테스트 장비를 연결해주는 그 장비를 말하는 건데 앞으로 뭐 검사 장비는 계속해서 수요는 늘어날 예정입니다. AI 쪽으로 가면 갈수록 검사 장비는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격은 이제 7,000원에서 7,500원이고 손절가는 6,300원인데 7,000원에서 7,500원이 왜 나왔는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7,000원에서 7,500원 왜 나왔냐면은 7,500 여기 요 가격이 요 가격 7,500원에서 여기 요 가격대가 이제 매수 가격 이렇게 여기가 매수 가격이고 손절은 여기가 이제 손절이 되는 겁니다. 매뉴얼이 보이죠? 그죠? 매집봉이 나왔던 요 몸통 부근에서 매수, 손절은 여기 정도가 손절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하시면 이제 톡방에 들어오시면요, 제가 또 추가적인 대응 매뉴얼을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전에는 좀 힌트를 많이 주셨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힌트를 조금 많이 안 주신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일단 4가지 파동만 기억을 해라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에 맞는 그에 딱 대응이 접목이 되는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주셨고요. 앞서 오프닝에서도 한 주간의 이슈 정리할 때 코스닥 시장에 이제 반도체 업종이 리드를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던 만큼 그와 관련해서 제시를 해주시면서 특히나 매집비 세력이 130% 기준으로 잡아주셨는데 200%가 넘어가는 종목입니다. 그만큼 앞으로의 흐름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까지 꾸준하게 매집비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익을 주셨던 전석 멘토님인 만큼 추가적인 전략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다면 여러분들 하단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무료 입장 1분 남았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아쉽게도 저희가 준비한 일부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2부에서 뵐 텐데요. 참고로 시청자 여러분께 다양한 정보 제공해드리고 있지만 실제 종목에 대한 가치나 가격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참고로만 이용해 주시기 바라면서 계속해서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